안녕하세요.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. 오늘은 제 64편으로 PMO 전문가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4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테마 7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토픽으로 얘기를 했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PMO 전문가가 없다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. 이 주제 중에 이제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기준으로 없느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장마다 PMO 전문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6가지 정보를 하고 있느냐. RW, A, I, R, C. 그 다음에 PMO 전문가가 꼭 알아야 될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수행해야 될 4가지 도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설명을 해야 될 건데 PMO 전문가가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 해야 될 25가지의 활동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프로젝트 추진 중에 하지 않으면 그 PMO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앞서서 이제 PMO 전문가란 그런 얘기를 했고, 우리가 여러 번 헬퍼, 어시스턴트, 가이드, 결국 이 사람들이 PMO가 프로젝트를 잘 되게끔 해주는 거고,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, 계획도 잘 수립할 수 있는 거고,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해 주는 거고, 우리가 여러 번 이제 프로젝트 수행 중에 진척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, 과연 지금처럼 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PMO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. 이 PMO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4가지입니다. 4가지가 있는데 WBS, P&D, S커브, EVM입니다. 다시 말해서 WBS는 Work Breakdown Structure, 요구사항을 가시화할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.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. 우리는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간트 차트를 사용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빨리 시급하게 수정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,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체크해주는 S커브,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 단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EVM은 우리가 순수하게 진척과 그 다음에 진척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. 자, PMO 전문가가 알아야 될 4가지 도구, 요구사항을 우리가 가시화할 때 꼭 우리는 WBS를 써야 됩니다. 현재 우리 그 공공 부분에 조달해서 WBS는 요구를 하는데요. WBS 딕셔너리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빨리 개선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납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간트 차트 같은 그러한 보고용 도구만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이 과연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때 P&D라는 도구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체크하지 않습니다. 기간도 짧고, 인원도 얼마 없고, 맨날 이래서 아예 안 하는데, 그러한 프로젝트일수록 훨씬 더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체크의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중에 우리가 성공에 대한 부분을 판가름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터라는 S커브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.
요 세 가지가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진척 관리를 위해서는 EVM 이러한 도구가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EVM보다는 그냥 계획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는 그러한 단순한 방법만을 쓰고 있고요. 어떤 뭐 추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PMO 전문가가 꼭 알아야 될 도구 이제 네 가지 우리가 앞서서 WBS, PND, 그 다음에 S커브, 그 다음에 EVM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. 여기에 보시면 요구사항 가시화라는 게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R에서 이제 W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도구, 이러한 WBS라는 도구입니다. 이걸 뭐 가만히 우리가 보면 사용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언제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. 이 WBS는 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고객과 같이 수렴해야 될 때 이 WBS라는 산출물을 또는 WBS라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WBS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. 그 옆에 있는 산출물이 바로 WBS 딕셔너리입니다. 어떻게 보면 중요 작업 상세 기술서 같은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. 여기에는 여기 위에서 정의된 WBS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는데 뭐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 WBS 딕셔너리라는 그런 내용은 바로 워크 패키지의 정보를 서술하는 산출물이 되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WBS ID 넘버를 갖고 그 다음에 요 해당하는 워크 패키지 안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요구사항 가시화 단계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.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요구사항 가시화하고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테마 5나 이런 쪽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획 수립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납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. 납기를 달성해도 위기가 많거나 어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납기에 대한 준수의 확률은 뚝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여기 요 액티비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구사항 가시화는 워크 패키지 중심으로 요구사항 가시화를 수립을 하고요.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액티비티 중심의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일로 넘어야 된다는 걸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요. 계획 수립이 되면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납기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납기 점검을 한 다음에 과연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나 쉽게 말해서 많은 리스크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쉽게 모든 작업들이 뒤로 몰리는 이러한 S커브보다는 좀 안정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S커브를 가지고 프로젝트의 그 계획의 안전성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실행과 진척 단계로 가는데요. 이 실행과 진척에서는 바로 우리가 진행되어 있는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계획과 실행을 비교하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요 단계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을 보는 거고 또 요 단계마다 계획과 실행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요 실행과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발생된 이슈가 관리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체인지가 관리되고 있는지,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는지,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과연
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, 우리 간편하게 이렇게 S커브를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, 더 정확한 방법은 EVM이라는 우리가 도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, 그 다음에 만회나 회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, 그 다음에 지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, 또 만약에 예산이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EVM이 되겠습니다.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6개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, 오늘은 PMO가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행할 때 꼭 사용해야 될 4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 수행 중 PMO가 꼭 해야 될 25가지의 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